시대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존경받는 여천 무비 스님이 60년 수행을 25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평생 수행과 공부를 집대성한 무비 스님의 법사리 화중 연화 봉정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도 참석해 메마른 현대인에게 감로버부가 될 것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엄선한 BTN 유튜브 채널 깨달음을 얻는 명법문이 구독자 20만 명을 넘어서며 초대형 온라인 법석의 자리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300여 법문을 비롯해 1분 내외의 쇼츠 영상은 한 편만으로도 조회수 85만 회를 넘기는 등 불교계 인기 급상승 동영상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교계 자비 나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 변화에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김장 문화. 의왕 청계사가 5천 포기 김장으로 지역 어려운 이웃의 김장을 대신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기술 발전으로 편리가 극대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 자현 스님과 전현수 박사가 인공지능 시대와 현대인의 불안을 주제로 시대적 흐름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법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존경받는 여천 무비 스님이 60년 수행을 25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평생 수행과 공부를 집대성한 무비 스님의 법사리 화중연화 봉정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도 참석해 메마른 현대인에게 감로버부가 될 것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 스님의 화중연화 전집 출간 봉정식이 금종총리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조계종 정계대화상 무관 스님,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전 포교원장 원로의원 남도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을 비롯한 2천여 사부 대중이 화중연화 전집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무비 스님은 이 시대의 화중연화로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감로버부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가물어서 아주 심전이 황폐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감로버부가 내리도록 하는 이런 공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평생 공부를 내려놓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매진해온 무비 스님은 현장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출간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보태주신 우리 큰절 방장 스님, 주지 스님, 그리고 기사 동무에 임하시는 여러 스님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 속의 연꽃 화중연화는 무비 스님이 일생을 통해 출간한 120권의 저서 중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과 공절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부분을 간추려 총 25권으로 출간됐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행사를 함께 주관한 명심의 회장 성문 스님도 스님의 출간 봉정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무비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중생들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대에 크나큰 우리를 부살리시고 또 우리 곁에 와 계신 대선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비 스님은 화중연화 책장을 열면 다이아몬드가 와르르 쏟아지는데 왜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팔만대장경 내지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그대로가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런 까닭에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우수수 쏟아진다. 마지막으로 무비 스님은 봉정식에 참석한 사부대 중에게 우리 모두는 불꽃 속에 핀 연꽃 같은 존재지만 어떤 연꽃을 피울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구독자 113만 명으로 종교계 유튜브 채널 중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BTN 불교TV 본 채널과 함께 선지식의 법문을 엄선한 채널, 깨달음을 얻는 명법문이 구독자 20만 명을 넘어서며 초대형 온라인 법석의 자리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300여 법문을 비롯해 1분 내외의 쇼츠 영상은 한 편만으로도 조회수 85만 회를 넘기는 등 불교계 인기 급상승 동영상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59세 10명 가운데 8명이 1분 내외의 쇼폼 콘텐츠를 선호하고 시청 경로의 80%는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BTN 불교TV도 방송 포교와 함께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불교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 이 중 스님들의 법문을 엄선한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 채널이 조언과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며 최근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된 선지식들의 법문 영상을 주제에 맞게 재편집해 대중에 선보이면서 높은 호응을 얻은 겁니다. 옛날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은 귀중한 법문 재료를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꺼내서 선보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BTN 명법문 채널은 요일별로 법정, 지유, 종범, 법상, 광우스님의 법문과 법문 가운데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재편집해 올리는 명법문 중 명법문이 업로드됩니다. 이외에도 업보, 가피, 수행, 가족 등 주제별 스님들의 법문을 라이브로 송출하며 시청자들이 법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댓글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는 호응도 이어집니다. 다시 보기 어려운 스님들의 법문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문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온라인 법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암을 주제로 분별심을 설한 법륜 스님의 쇼츠는 조회수 85만 회를 넘기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1분 내외의 짧은 법문 영상은 바쁜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맞춰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 채널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 짧지만 명쾌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현대인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한 초대형 법석으로 규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교계 자비 나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 바로 김장이죠. 치솟는 물가에 손이 많이 가는 김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 변화에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의왕 청계사가 5,000포기 김장으로 지역 어려운 이웃의 김장을 대신했습니다. 새벽 찬바람에도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던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연고찰 의왕 청계사 앞마당이 이른 아침부터 김장 준비로 분주합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 5,000포기를 양념에 버무려 5kg씩 소분해 일사불란하게 포장합니다. 배추를 뽑고 절여, 다듬고 버무려 포장해 배송하기까지 들어간 정성만 꼬박 3일. 지난 21일 청계사가 올해도 연말 이웃돕기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의왕, 성남 지역 거주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할 김치를 담갔습니다. 청계사 신도회와 청계사 산하 희망나래 복지관,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안양시립 대궁 어린이집 등 200여 봉사자가 동참했습니다. 밥상에서 꼭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김치가 저희 청계사를 통해서 제가 장애인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영하의 온도지만 열기는 너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먹고 내년에도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지만 약수터에서 직접 물을 길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절여진 배추 하나하나 먹음직스럽게 다듬기를 반복합니다. 갓 버무린 김치를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맛을 보고 무거운 배추 바구니를 함께 나르며 서로 간의 정도 나눕니다.
올해로 19년째 김장에 동참해온 청계사 유경희 신도회장은 정성을 담은 자비 나눔의 온기가 소외계층에 고스란히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또 새벽부터 새벽 4시에 전부 와서 씻으시고 지금 이렇게 버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청계사 신도님들은 힘들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독거노인분들한테 소외계층에 전해지는 그 겨울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추위를 앞두고 김장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청계사. 다음 달엔 동지를 맞아 팥죽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자비행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기술 발전으로 편리가 극대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 자연스님과 전현수 박사가 인공지능 시대와 현대인의 불안을 주제로 시대적 흐름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법을 모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4년 광덕스님 원력으로 창간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월간 불광. 월간 불광은 올 10월부터 이 시대 지식인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붓다 빅 퀘스천 릴레이 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5번째 강연에는 한국 불교학회장 자연스님과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붓다의 가르침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자연스님은 AI의 발달은 인간의 편리와 관련된 것일 뿐 행복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이 줄 수 있는 건 편안함인 거고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어도 인간의 행복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누리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나,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능동적이길 주문한 겁니다. 물질적 편리보다 마음의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명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명상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유기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은 물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명상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앞서 강단에선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는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에 대해 다루며 불교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현수 박사는 현대인이 겪는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비교를 지목했습니다. 높아진 생활 수준에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도 옛날 왕보다 잘 산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상대적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풍요로운 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법으로 불교 정신치료를 제시한 전현수 박사는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한 불교 정신치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 정신치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안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 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이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상.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변화를 줘서 변화가 오게끔 하는 게 이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번 붓다 빅 퀘스천 강연은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인 인공지능과 정신건강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불광 50주년 붓다 빅 퀘스천 릴레이 강연은 오는 26일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성용 서울대 교수와 권오민 경상대 교수가 마지막 강연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 27주년과 재단법인 금정총림범어 청소년 동네 25주년을 기념하는 2024 범어복지대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봉행된 2024 범어복지대회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대표이사 정호 스님, 상임이사 석산 스님,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인 임직원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2024 범어복지대회는 연혁보고, 우수직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표창장 수여, 대표이사 인사말, 방장 정여 스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호 스님은 경제적 법적 책임의 한계를 넘어 윤리적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방장 정여 스님은 불교의 대사회복지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불교계 명상 전문가들이 부산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송정 쿠무다에서 명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현대인의 스트레스, 명상으로 다스리기를 주제로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스님, 안성 참선마을 선원장 금강스님,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선불장 명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주석스님은 오늘 명상 콘서트를 통해 수행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히 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그룹 비텐스의 명상음악 공연, 금강스님의 선명상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목종스님의 스트레스와 나 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는 지난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춘천 신행선원장 영명스님, 천장사주지 중현스님, 동혈사주지 종성스님, 대원회 오영달 회장 등이 동참해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명스님은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며 올바른 수행의 길을 걸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대원회 오영달 회장은 충남대 교육공동체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1984년 창립한 대원회는 신행 활동에 더해 정림 포럼을 만들어 지식을 공유하고 시대에 맞는 불교 신행단체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성지순례와 자비나눔으로 신행 활동을 지속해온 BTN 붓다회 광주순례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순례단은 지난 23일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무료급식소에서 광주 도선사 지공스님을 지도법사로 겨울나기 자비나눔 김장 담그기를 진행했습니다. 30여 순례단 회원은 해남에서 재배한 유기농 배추 600포기로 김장을 담그고 맑고 향기롭게 무료급식소와 남구 노인복지관 급식소,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붓다회 광주순례단은 다음 달 22일 경남 고성 옥천사와 운흥사, 남해 향적사로 정기순례를 떠납니다. 울산 백양사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개관을 앞두고 초대 기획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지난 24일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울산 불교종단 연합회장 해남사주지 혜원스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기념 첫 기획전시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주세페 비탈레 초대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백양사주지 지선스님은 복합문화공간 만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첫 전시를 울산 지역 아동과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 초대전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불자들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누구에게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만디 첫 기획전시는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울산 작가와의 협업 작품을 비롯해 미러 테이블과 라이트 테이블을 이용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제2회 삶과 죽음 시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태고종 호법원장 해일 스님,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상 표선고등학교 예승휘 학생의 수필 태양을 비롯해 수상학생 모두에게 부상과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여러분이 나아갈 세상에 의미 있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법화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사랑 나눔 봉사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제주 노인복지원을 방문한 제주 법화불교대학 총동문 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전복죽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어 소리와새 공연으로 흥을 더한 효잔치에서 제주 노인복지원 이명랑 원장은 동문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상욱 총동문 회장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 절을 올리며 어르신들의 날들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